두 번째 후보는 브루노 라지 감독. 이 감독님의 연봉은 76억. 근데 클럽팀 금액 생각을 해봐야, 그러면 대표팀 금액으로 낮춘다고 생각했을 때 35억, 40억 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진짜 얘가 답이라고 봐. 안드레스 비아스 모야스. 왜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 이번에 박지성이 디마테오를 선임할 때 경쟁자가 보야스였다는 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설득을 잘하면 대표팀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되게 쌌네. 괜찮은데? 마르세우 연봉 45억. 그러니까 국대로 치면 30억 컷 가능.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다. 일단은 여러분들 12월 13일에 차기 선입 로드맵을 발표했었어. 축구협회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12월까지 기준과 원칙을 확정을 할 거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과 원칙을 사실상 확정을 했을 겁니다. 현재 확정을 안 했으면 그야말로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사고. 그래서 12월까지 기준과 원칙을 확정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1월에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비공개로 접촉을 한다라고 축구협회에서 직접 이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월달에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는 3월달에 있을 A매치부터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하릴로지치랑 비엘사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데 그건 오보입니다. 봤어요. 서영욱 해설위원님 채널에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축협에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른 매체가 아마도 문도그 채널 왜냐면 내가 비엘사랑 하릴로지치에 대해서 올렸잖아, 영상을. 내가 봤을 때는 그 다른 매체가 문도그 채널인 것 같아. 거기서 언급한 다른 매체, 그게 문도그 채널 같아. 맞지 않을까? 나 말고는 비엘사랑 하릴로지차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썰입니다. 하릴로지치랑 비엘사 언급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길. 비엘사, 하릴로지치 전혀 언급 안 됨,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분들도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선임할 수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보자. 이러려고 오늘 컨텐츠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김학범 감독님. 두 번째, 황선홍 감독님.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외국인 감독님. 이렇게 나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면 되고, 현재 언론이 외국인 감독 선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용수 감독님은 내가 봤을 때 마음은 있으실 거야. 한 발 물러난 느낌. 언론을 보고 왠지 내 느낌엔 이래요. 감독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현재 국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고, 제일 좋은 두 명이 1번이 최용수고 2번이 홍명보야. 이 둘 말고는 없어요. 현재 요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최용수 감독님이 가는 팀마다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아직 대표팀에서 감독을 안 했어요. 진짜 이게 그냥 최용수 감독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욘스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욘스볼이 K리그에서 먹히는 볼이에요. 색깔이 있고 수비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은근히 최용수 감독님이 대한민국 콘테 352 541의 달인,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까지는 리스트업 후 접촉인데 이게 비공개야. 이게 비공개여서 내가 이제 그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꾸려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감독님 리스트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연봉 플러스 무직 상태 플러스 능력을 확인해보자. 좋아, 1번 후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트랜스포 마켓에 들어가면 나오는 무직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티테, 브라질 감독 티테 있고, 슈나이더 있고, 조아킴 로우 있고, 포체티노, 엔리케,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잘린 산토스, 투엘, 루이스 페르난데스, 지단, 쿠망, 프랑크 데보, 이런 감독 리스트들이 쭉 있죠. 1번에 있는 감독들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 냉정하게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어제 봤던 로버토 마르티네스, 이 감독님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가능성 있는 게 브루노 라지. 그 외에는 1번 티어에서는 올만한 감독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토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감독을 했었죠. 현재 무직입니다. 그리고 스완지에서, 위건에서, 에버튼에서, 벨기에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이고요. 벨기에에서 16년부터 2022년 23년까지 했어. 그러니까 뭐야,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로버토 마르티네즈. 로버토 마르티네즈의 연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로 안 높아요. 16억입니다. 들어올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벤투가 사단을 데리고 와서 가능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사단을 집착할 이유는 없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16억입니다. 이 감독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데리고 4강 진출 3위 했던 감독. 황금 세대를 데리고 3등밖에 못했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 브라질은 그 황금 세대를 데리고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무조건 황금 세대랑 함께 한다고 성적이 잘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마르티네즈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은 3백을 선호 3-4-3 전술을 쓰게 될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연한 감독.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이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선수들을 맞춰서 전술을 짤 수 있는 사람이다. 교육적인 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직접 하루 경험해보기도 함. 제가 직접 하루를 마르티네즈와 함께 훈련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네즈 감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1번 타자로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충분히 금액도 맞고 능력도 있고 전술적인 면 좋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스원지에서 가르쳤고 위건에서도 가르쳤고 에버튼까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리스펙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브루노 라지 감독. 이 감독님의 연봉은 76억. 근데 클럽팀 금액 생각을 해봐야 함. 그러면 대표팀 금액으로 낮춘다고 생각했을 때 35억, 40억 요 가능성이 있어요. 감독님의 커리어를 보면 수원지에서 수석 코치를 했었고요. 벤피카 B 감독을 했고 벤피카 A 감독을 했고 울버햄튼 감독을 하면서 황희찬과 호흡을 맞췄던 기억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질을 당한 상태. 이게 긍정적인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질을 당했지만 그가 보여준 축구는 벤투의 축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이도 46살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선호하는 포메이션은 5-4-1 포메이션. 이렇게 치면 현재로서 아시안컵을 바라봤을 때 큰 정우영이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드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 컨디셔닝 코치부터 이런 걸 다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유스부터 다 겪었어. 그리고 2년 동안 아랄리에 가서 헤드 오브 아카데미 코칭을 했어. 그 뜻은 뭐냐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라즈가 한국에 올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대 감독 경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X를 하겠습니다. 라지. 또 우리 아저씨 하파엘 베니테스 배법사라고 해. 배법사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엄청 많이 했죠. 국대 감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이가 일단은 62세. 괜찮은데? 어이 62세면 괜찮은데? 베니테스일 때 연봉부터 한번 알아보자. 100억이야 100억. 잘 가세요 배법사,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100억. 잘 주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마르코 마셀로 비엘사. 네, 리즈에서 연봉이 꽤 비쌌죠. 비엘사 사진을 띄워야겠다. 영일리스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셀로 비엘사. 비엘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무직인 상태고요. 나이가 67세. 55년생.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고요. 비엘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리즈, 릴, 라찌오, 마르세유, 아틀레틱 빌바오, 칠레, 아르헨티나, 에스파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고 국가대표 감독도 2번이나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2번이나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클럽을 전진했어. 클럽을 돌아다녔어. 그러면 칠레 때 받은 연봉 비엘사가 6 밀리언 파운드. 리즈에서 저렇게 받았고 칠레 때 1.5 밀리언. 칠레 때가 19억이고 리즈 때가 122억. 그러면 릴 때 봐보자. 릴 때 연봉. 릴 때가 200억인데? 아니 릴 때가 200억이야. 어떻게 릴 때가 더 비싸? 마르세유 때는 좀 쌌어. 마르세유 때가 40억.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칠레 때가 국가대표 때가 19억. 잘 됐으니까 연봉 올라서 현재 한 3-40억 선에서 가능할 듯. 가장 중요한 건 명분. 비엘사에게 필요한 건 우리나라 축구가 바뀌고 싶다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의 주도하에 개혁을 허락하는 것.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관건이고, 그럼 비엘사의 축구, 리즈에서 보여준 축구는 4-1-4-1의 축구였습니다. 빌드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수비를 할 때는 미친 전방 압박과 맨투맨 수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 자, 그러면은 이것도 봐보자고. 축협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할 듯. 내 근데 생각에는 벤투 때도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벤투가 나와서 언론에서 그렇게 폭탄 발언하는 거 보면 벤투도 축협이랑 대화가 잘 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엘사가 만약에 요 금액 3-40억 선에서 온다 하면은 1티어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엘사볼 1티어. 네 번째 감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일로지치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할일로지치는 저는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클린스만은 너무 비싸. 저는 진짜 얘가 답이라고 봐. 안드레스 비아스 보야스.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성. 왜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 이번에 박지성이 디마테오를 선임할 때 경쟁자가 보야스였다는 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설득을 잘하면 대표팀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정말 젊었을 때부터 감독을 했던 사람이죠. 마르세유 마지막에 감독을 했지만 중국에서도 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니트도 감독을 했죠. 러시아 축구도 감독을 했고, 토트넘, 첼시, 포르투, 그 다음에 코임브라라는 팀에서도 감독을 했고, 인터, 첼시, 포르투에서 스카우트, 무리뉴 시절 때 스카우트를 했었고, 여기서도 테크니컬 다이렉터까지 했었기 때문에 국대 감독 경력은 없지만 국대를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대 감독을 사실 해본 적이 있는 비아스 보야스입니다. 제가 알기론 비아스 보야스가 국대 감독을 했었어. 요런 부분에 있어서 비아스 보야스가 사실 국대 감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비아스 보야스 인터내셔널 매니저. 내가 알기론 이 사람이 감독직으로 축구를 시작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전 이야기지만 비아스 보야스가 국대직을 원한다. 안드레 비아스 보야스 wants international job. 국대 감독을 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비아스 보야스가 여러분 언제 감독을 했냐면, 국대 감독 어떤 섬나라 있죠. 섬나라에 가서 그 20몇 살 때 20대 때 국대 감독을 했어. 내가 알기론 그래. 섬나라에 가서 20대 때 국대 감독을 했던 사람이야. 이걸로 커리어를 시작. 페루 아일랜드. 그쵸? 그러니까 20대 때 했어. 20대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마르세유에서 연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게 쌌네. 와, 이러면 되게 싼데? 괜찮은데? 마르세유 연봉 45억. 그러니까 국대로 치면 30억 컷 가능. 그 다음에 비아스 보야스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다. 2026년 월드컵을 이끄는 감독이 돼보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 굉장히 가능성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끼워 맞추기 딱 좋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야, 진짜 일본 부럽다. Japan has always been a country and a league that has interested in him. 항상 일본은 리그와 대표팀에서도 비아스 보야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에 after his years spent in China with Shanghai, but right now an international job would be his preference. 상하이 상관까지 끝나고 마르세유에서 끝났기 때문에 진짜 이제 약간 관심을 갖는 시기다. 선호하는 포메이션은 심지어 4-2-3-1. 마지막에 벤투가 쓴 거와 비슷. 축구 능력적인 부분 절대로 없지 않다. 포르투에서 트래블, 유로파로. 괜찮지 않아요? 비아스 보야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 박지성이 디마테오를 선임할 때 경쟁자가 보야스였다는 썰이 있었다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 코치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벤투처럼.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아스 보야스 봤으니까 현실적으로 벤버지 여기 있어. 벤버지. 우리 벤버지 2티어까지 올라왔어. 2티어. 대단해. 이 감독도 좀 꽤 유명한 감독인데 내가 알기론 제라도 마르티노 전 멕시코 감독. 실제로 이번 월드컵을 함께 했습니다. 멕시코를 18년 19년도부터 맡아서 22년 23년까지 했으니까 4년을 실제로 멕시코와 함께 했던 감독. 멕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 어땠는가? 별로이긴 했다. 근데 멕시코 스쿼드가 지금까지 월드컵 나왔던 멕시코 멤버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로사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월드컵. 로사노, 손흥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아틀란타 시절 때 78경기를 했는데 이때 잘했어. 그리고 월드컵을 나오기 전에 한번 이 사람이 멕시코에서 나왔던 경기력을 한번 봐보죠. 멕시코 때 어땠는지.